올해 백중은 25년 9월 6일 토요일입니다. 음력 7월 보름으로 설날과 단오, 추석, 동지와 더불어 대표적인 세시절기이면서 불교 명절인 경우는 백중이 유일하여 그 뜻이 더욱 깊은 날입니다. 예로부터 100가지의 곡식 종자를 갖추어 놓았다 하여 백종, 삼원이라는 초제의 제사를 지내는 도가의 풍속에 따라 중원, 망친의 혼을 위로하기 위하여 술과 음식, 과일을 차려놓고 천신제를 하는 데서 망운일이라 불렸으며 조상을 공경하고 풍요를 기원하던 전통적인 명절입니다. 불교에서는 지옥의 문이 열리는 날이라 하여 돌아가신 망자의 극락왕생과 천도를 기원하는 날로 우란분절로도 불렸습니다. 조상과 곡식의 기운을 함께 기리는 날이었던 것이지요. 사찰에서는 백중기도를 49일간 진행하였으며 제철과일과 핵곡식을 중심으로 상을 차리고 어동육서, 홍동백서 등 전통 진설의 원칙을 따랐습니다. 백중은 조상님의 혼을 위로하고 감사하고 가족의 안녕을 기원하는 날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날입니다. 또한 이날은 며느리들도 실컷 먹고 놀 수 있는 날이라 며느리날로 불렸으며 이 날의 밥상은 화려하기보다는 익은 기운을 고이 모으는 상이면 좋습니다. 막 여문 채소와 곡식으로 소담이 차리고 향이 순한 차와 맑은 물을 곁들이면 마음도 잔잔해집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복이 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소원 댓글 남겨주시면 소원 성취 기원 드리겠습니다. 백중날에는 논두렁도 보러 나가지 않는다 하여 몸과 집을 쉬게 하는 날이라 하였습니다. 문을 살며시 닫고 소리내어 다투지 않으며 오래된 마음까지 함께 정리해 두면 그 자리에 복이 앉는다고들 했지요. 불가 전통에서는 오미백과로 공양을 올리던 뜻을 오늘 우리의 밥상으로 이어보는 것입니다. 이 날은 여러 음식과 과일로 한 해의 결실을 감사하는 데 있으니 상이 꼭 화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첫 번째, 둥근 사발에 흰밥을 도톰히 담고 놓으셔야 합니다. 재래에서 매밥은 되직하게 지어 그릇에 수북이 담아 정성을 드러내는 법입니다. 산봉우리처럼 부풀린 고봉 모양이 곡식이 산처럼 쌓이길 바라는 풍년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백중은 익은 과일과 핵곡식과 100가지 곡식의 씨앗을 준비해 조상님께 바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천신하던 날이라 밥을 도톰히 올려 결실의 풍성함을 보여야 합니다. 이 날을 머슴 날이라 하여 수고를 위로하던 뜻이 있어 넉넉히 담은 밥 한 그릇이 풍요와 보답의 마음을 전합니다. 흰 빛은 깨끗하고 순수한 정결을 뜻하므로 양념을 삼가고 흰 밥을 도톰히 올려 공경을 밝히는 이치입니다. 두 번째, 둥근 호박전과 계란 입힌 두부전입니다. 백중은 곡식과 조상을 기리는 날입니다. 밥상에도 그 뜻을 담습니다. 호박을 돌려 깎아 겨우내 먹을 호박꼬지를 만들고 호박꼬지깨국과 둥근 호박반달전도 해서 먹었던 풍습이 있습니다. 호박은 흙에 비치고 씨가 많아 복을 뜻합니다. 곡식이 여무는 색이라 하여 황금빛은 토의 기운을 돕습니다. 둥근 전은 보름달과 동전 같은 모양이라 하였습니다. 두부는 흰빛의 정결입니다. 재수에 맞는 맑은 마음을 뜻합니다. 비우고 공경하는 뜻을 세웁니다. 계란을 입혀 황금빛을 더하면 태양의 기운과
곡식의 기운이 모여 재물복이 새지 않고 모이게 합니다. 달걀옷은 노란 흙의 기운입니다. 흰 두부와 노란 계란이 어울려 금과 토가 만나 조화를 이룹니다. 색과 모양의 기운을 실어 올립니다. 그 정성이 집안의 평안이 됩니다. 세 번째, 껍질을 벗긴 백가지와 박, 무, 도라지 등 하얀 나무를 말린 백나물입니다. 100가지의 나무를 다 차리기 어렵던 옛 시절, 일백백과 같은 소리의 흰 백나물들로 그 정성을 대신하였습니다. 가지 껍질을 벗긴 흰색의 100가지 나물과 도라지 나물로 들깨의 향은 속을 덮어 복이 새지 않게 하고 하얀 가지 속살로 붙인 가지전도 해먹었습니다. 백중이라는 뜻이 하얀 나물에 담겨 있습니다. 흰 빛은 정결의 징표이고 제사상에 맞는 마음 자세입니다. 욕심을 비우고 감사로 채웁니다. 흰 빛은 금의 기운입니다. 가을로 넘어가는 문을 열고 백중의 기도를 단단히 묶습니다. 흰 밥이나 흰 떡과 결이 같습니다. 정갈한 하얀 빛이 상을 잡아주고 노란 전과 어울려 음양이 맞춥니다. 마늘은 과하지 않게 들기름 한 방울로 백중의 하얀 나물은 마음을 맑히고 복을 담는 그릇입니다. 다섯 번째, 5가지 맛의 과일 오미백과를 조상님께 올려 공경의 뜻을 채웁니다. 백중의 유래에 있습니다. 목련존자가 어머니 천도를 위해 오미와 백과를 분에 담아 공양한 데서 풍속이 이어졌습니다. 오미는 5가지의 맛입니다. 신맛과 쓴맛, 단맛과 짠맛, 그리고 매운맛, 세상의 맛을 두루 모아 올려 모든 중생을 평등히 대접한다는 뜻을 세웁니다. 또한 5이란 숫자는 목, 화, 토, 금, 수와 동남중 서북의 질서를 상징하여 집안 기운을 고르게 맞춰줍니다. 그래서 과일도 5가지로 조화와 균형을 빌었습니다. 백과는 온갖 과일입니다. 풍성한 수확과 감사의 뜻을 넓고 가득하게 담는다는 염원이 깃들어 있습니다. 불가에서 과일은 깨달음의 열매를 상징하니 과일을 올리는 일은 지혜와 복덕을 함께 비는 공양의 서원이 됩니다. 철을 따르고 크기는 가지런히 색은 고르게 하여 5가지로 맞추시면 좋습니다. 수박과 포도, 참외, 복숭아, 배처럼 늦여름과 초가을 과일을 고르시면 정성이 단정해집니다. 6번째, 증편이나 밀전병, 백중 시절 음식의 맛이 살아납니다. 옛날부터 백중 음식으로 증편과 밀전병을 올렸습니다. 농사 일손을 쉬며 나누던 마음입니다. 증편은 발효떡입니다. 쌀가루에 막걸리를 더해 부풀려 쪄서 만듭니다. 부풀다는 뜻에 곡식의 숨이 살아나고 복이 도톰이 올라옵니다. 밀전병은 밀 수확 뒤 쉽게 부쳐 나눌 수 있었습니다. 넓고 둥근 모양 덕에 보름달의 원만을 빌고 돈 닮은 둥근 형상으로 재물복을 기원했습니다. 색도 뜻이 있습니다. 증편의 흰빛은 정결이고 밀전병의 황빛은 흙의 기운이라 가을 문턱의 복의 기운을 돕습니다. 떡은 풍요와 수확의 상징, 조상께 바치는 제사 음식으로 절대 빠지지 않는 음식입니다. 7번째, 연자밥입니다. 백중은 불가의 큰 기도일입니다. 사찰에서는 이 날에 맞추어 정갈한 공양으로 연자밥을 지어 선망부모와 인연영가에 올렸습니다. 연자, 곧 연꽃씨는
예로부터 마음을 가라앉히고 기운을 돋운다 하여 귀하게 쓰여왔던 약식이었습니다. 동의보감과 본초강목에도 그 성질과 효용이 전해집니다. 연꽃씨는 씨가 촘촘하고 많습니다. 다산과 번영을 상징하여 혼례에서 복을 기원할 때도 쓰였지요. 그래서 씨앗에 복을 빌던 백중에 연자밥 한 그릇이 특히 어울립니다. 백중은 핵꽃과 과일로 천신 드리던 때입니다. 곡식의 첫 기운과 씨앗의 뜻을 모아 연꽃씨와 곡식인 쌀을 함께 짓는 밥으로 풍요와 평안을 비는 뜻을 담아 올렸습니다. 연자를 씻어 잠깐 불리시고 불린 맵쌀이나 찹쌀에 고루 섞어 대추나 호박, 밤과 연근 등의 복의 음식들을 더하여 그릇에는 봉긋이 담아 정성 먼저 올리시면 좋습니다. 진흙에서 맑게 피는 연꽃처럼 마음을 정결히 하고 씨앗과 곡식의 복을 함께 모아 조상께 감사와 가족의 안녕을 빌며 돈복과 재물복이 고요히 머물길 기도하는 그릇입니다. 8번째, 감자와 고구마, 옥수수, 그리고 호박과 삶은 계란입니다. 농사일을 잠시 놓고 마을이 함께 나누던 풍속 중에 달군 돌과 뜨거운 증기로 감자와 옥수수를 지어 나누는 감자삼굿이 백중의 즐거움이었지요. 마을이 함께 삼을 치던 날 땅을 파고 돌을 달군 뒤 물을 부어 오른 증기로 익히는 예법을 그대로 따르기에 대지의 기운을 고요히 담아 풍요를 비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감자와 고구마는 흙의 품에서 나는 뿌리라 토의 기운을 도우니 가을 문턱의 기운과 잘 맞고 둥근 모양은 원만을 닮아 돈복과 재물복을 모으는 상징이라 하였습니다. 옥수수와 호박은 예부터 풍요를 상징해 왔으며 태양의 힘을 품고 있는 달걀 또한 함께하면 좋습니다. 껍질째 깨끗이 씻고 속이 포슬하도록 익히시고 소금 한 꼬집만 곁들여 본래의 맛을 살려보세요. 감자 삼굿은 땅의 기운과 사람의 정을 함께 지어 조상께 감사드리고 가족의 평안을 비는 백중의 소박한 복그릇이었습니다. 9번째, 백중주인 전통술입니다. 조상과 신명께 천신을 올릴 때 음식과 과일과 함께 술을 갖추던 예법이 있어 제사 뒤에 음복으로 나눠 마셨기 때문입니다. 백중놀이는 천신 의례 뒤 마을 사람들이 함께 먹고 마시며 유대를 다지는 날이었기에 술자리가 자연스레 따랐습니다. 머슴날이라 하여 지주가 술과 음식을 베풀고 머슴들도 장에 가서 술과 먹을거리를 즐기던 노동 보상과 쉼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풍년과 안녕을 비는 자리라 곡식으로 빚은 전통주를 함께 마련해 감사와 기원을 표현했습니다. 절기마다 술을 빚어 마시던 세시중 문화의 흐름 속에서 백중 또한 계절의 고개를 맞으며 정갈한 전통주로 뜻을 더했습니다. 조상님의 영혼을 위로하고 공동체의 화합을 기원하였으며 술 먹이는 날이라 하여 농촌에서는 머슴날이라 하고 농민의 명절이라 하였습니다. 이날만큼은 일을 하지 않는 날이었습니다. 산신들이 곡식을 추수하는 날이기에 들에 나가 일을 하면 방해가 될 수 있으니 남자들은 들에 나가지 않고 여자들은 집안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며 쉬고 흥겨운 놀이로 노고를 달래기도 하였으며 백중날 머슴 장가 보내주는 풍습과 풍물놀이, 대동놀이를 하며
백중놀이를 즐겼습니다. 힘든 농사일을 했던 그 시절에 공식적인 쉬는 날로 더운 날씨에 농사 짓느라 힘들고 지쳤을 몸과 마음을 달래고 하루 동안의 여유를 갖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곡식의 은혜를 되새기고 조상과 이웃께 감사 올립니다. 마음의 짐은 가볍게 내려놓고 가을비처럼 단단히 익어가시길. 늘 평안과 대운이 함께하고 오늘의 작은 정성이 내일의 큰 평안이 되길 기원드립니다. 앞으로도 복되는 풍수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